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유여해 법입니다. 박사님 음악 네. 좋아하시죠? 아, 노래 좋아하죠. 근데 요즘 어떻게 들으세요? 요새는 예전 같으면 이제 뭐 CD, 그러고 보니까 CD 산지가 기억이 안 날 만큼 오래. 그럼 어떻게 전이네요. 들으세요 요즘에? 되게 뭐 컴퓨터로 아니면 전화기로 다운은요? 다운로드 받아서 뭘로 다운 받았어요? 되게 유료 사이트 들어가서. 아 박사님 유료로 받으세요? 네. 돈 가입하고요? 저는 저작권 개념이 확실한 사람. 아니, 그러니까 돈을 내시고. 네. 그 얼마씩 내세요? 보통 뭐 50원, 100원. 그렇게 곡당 한국으로 치면 50원, 100원 뭐 이랬던 것 같은데요. 그걸 다운 받으세요? 네. 그러니까 50원 내고 다운 받아서 예. 들으시고. 네. 그 다른 사람 주세요? 아니요. 안 주시고. 줄 줄 몰라서 안 줘요. 네. 운전을 안 해서 사고를 네. 안 내는 것과 거의 똑같은.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낼 때 좀 억울 안 하세요? 별로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연극사를 했고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이니까 만드는 사람의 심정을 만드는 사람이 헤아려 주지 않으면 누가 헤아리겠는가. 근데 네. 그거 돈 더 올라가는 거 아시죠 이제? 네. 더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 음원으로 돈 버는 사람들 돈 엄청 벌더라고요. 그 영화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남겨준 음원 갖고 평생 놀고 먹는 얘기. 아 그래요? 네, 그 외국 영화 휴 그란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네. 그 제목은 생각이 안 나네. 그게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요. 요새는 또 노래방 음원도 받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본 것 같은데 백화점에서 분위기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려고 틀어주는 음악 이것도 이제 다 돈 내야 된다면서요.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제가. 오늘의 주제. 예. 네. 주영훈 씨가 네. 음악으로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재벌이래요. 부럽죠. 대표작으로 뭐 날 위해 딘다 따라따란 뮤지컬이라는 노래도 있고. 그게 주영훈 씨 거예요? 그 주영훈 작사 작곡 아닌가요? 저는 주영훈 씨 노래가 딴, 좋은 게 딴, 너무 많아가지고 따라띠라따란. 제가 임상아 제가 좋아하는 노래였죠. 따라따라따란. 자, 네. 방금 말씀하셨던 거예요. 백화점이라든지 술집이나 의료 매장에서 음악을 계속 틀어주잖아요. 근데 이 음악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작곡자는 돈 내라. 네. 연주자 작곡자는 돈 내라는 거고. 그쵸? 백화점 매장에서 음악이 나오고 있으면요. 그거는 스트리밍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료를 내고 음악을 틀었다고 한대요. 원래 그게 맞는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랬다. 근데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는 공연 보상금도 지급하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스트리밍은 그냥 혼자 듣는 다운로드, 거. 예, 혼자 듣는 거고. 그걸 틀었잖아요. 공연은 대중 앞에서 여러 사람이 듣게. 그쵸? 네. 그랬는데 법원은 뭐라고 판결했을까요? 당연히 이거는 공연에 해당하는 거니까 돈 내라. 쟁점은 저작권법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실현자 음반 제작금에게 지급한다라고 저작권법에 네. 있어요. 판매용 음반, 스트리밍 방식의 간접 사용도 사용 가능한가에 대한 게 쟁점이었어요. 네. 근데 1심에서는요. 그러니까 백화점 매장에 트는 게 과연 공연인가 하는 건데 1심에서는 괜찮다. 틀어도 된다. 네. 2심에서는 공연 보상금 지급하라. 네. 3심에서는 공연 보상금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백화점 영업을 위해서 트는 거니까. 대법원 판결 이유는 백화점 매장에 음악을 튼 것은 공연이다. 네. 어떤 형태든 판매를 통해서 거래된 판매용 음반을 크게 사람들 있는 데서 틀면 공연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그 공연 보상금은 매번 틀 때마다 지급해야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네, 그래서 네.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백화점 말고요. 그럼 우리가 학교에서 트는 거는? 학교도 원칙적으로 내야 되는데 교육용은 또 한국에서는 많이 봐주니까. 그래서 이거예요. 네.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백화점 말고도요. 네. 우리 축제할 때도 틀고 그렇죠. 학교에서도 틀고 네. 수업 시간에도 틀고. 행사할 때도 틀고 네. 사실 그것도 다 내야 되는 거래요. 원칙적으로는 다 내는 게 맞죠. 공연. 네. 만약에 안 내고 있으면요. 누가 신고하면 걸려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박사님이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에요. 네. 근데 박사님이 지금 고3이라고 해요. 네. 박사님의 엄마한테 연락이 가는 거야.
아이가 불법 당신의 아이가 불법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네. 합의를 하시면 200에 합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200만 원 내죠. 그게 다 보이스피싱이에요. 이게 보이스피싱이다. 네. 그렇게 오는 건 다 보이스피싱이고요. 가끔 50만 원에 합의하자고 오는 것도 다 보이스피싱이에요. 요즘 공연, 음반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저작권법을 이야기하면서 전화가 오는 거는 다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러니까 문서가 오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문서도 와요. 네. 그것도 보이스피싱이에요. 문서가 와서 그 문서로 전화 걸면 그게 보이스피싱이에요. 네. 제가 누구 변호사입니다. 나하고 미리 합의하세요. 그것도 보이스피싱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그런 문서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법원으로 그 경찰서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실제로 접수가 된 사건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접수가 안 되고요. 변호사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진짜 그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변호사가 합의하면 고소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경찰에 먼저 연락하세요. 이렇게 변호사가 연락이 왔다라고 먼저 하세요. 네. 절대로 합의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사용했는지 아이와 확인을 하시고 그 여부를 정확하게 따지셔야지, 아이를 범죄자 안 만들겠다는 이유로 여기에 겁먹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는 남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거에 너무 관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생이 그렇게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명백히 상업적으로 제가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건 사실인데 상업적으로 사용할 의도는 맹세코 말하건대 절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게 아닌데 왜 말하자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그런 식으로 받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 수업할 때 있잖아. 네. PPT 만들 때 요즘 사진 쓰기가 되게 겁나요. 다 저작권이 있으니까. 예, 인터넷에 있는 사진 함부로 네. 따오면 다 저작권이잖아요. 네. 정말 겁나요. 네. 약간 힘들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인을 찾기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좀 어느 정도는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사실은 들어요. 네. 혼자서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사용한다거나 네. 이럴 때는 좀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그걸 악용해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작권법을.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약간 무지한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의 거는 다 돈 내고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그거 돈을 어디에다 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네. 많아요. 요즘 그걸 다 등록을 해서 저작권 등록을 해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안 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안 한 경우 가만히 있다가 자기 거 어디서 사용되는 걸 보면 그제서야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등록을 한 사람 건 보호해줘야 하지만 등록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하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거 박사님 말씀처럼 남의 건 안 쓰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쓰다가 만약에 누가 연락이 와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게 큰 금액은 아니니까 경찰서로 먼저 확인하시고, 세 번째, 웬만하면 남의 음악을 크게 많은 사람 앞에서 틀지 마세요. 이제는 네. 공연료까지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 어떤 영화, 새로 나온 한국 영화죠.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수화 자막을 넣어달라고. 이제 영화사에서 말하자면 호의로 그거를 자원봉사하시는 장애인 단체에 넘긴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 수화 자막을 넣던 누군가가 너만 봐? 그리고 친구한테 돌린 거죠. 아직 개봉 전이니까. 네. 이게 이미 다 퍼져가지고 네. 영화사는 뭐 국제적으로 팔 수 있는 뭐 기회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이미 다 널리 퍼졌으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발생된 손해는 과연 누가 메워줄 것이며, 그러면은 청각장애인협회의 요청을 받고 호의로 아직 개봉이 되지 않은 영화의 원본이죠. 그거를 넘겨준 영화사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왜 논문도 그렇고요. 네. 저작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교육이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저작권법, 옛날 거를, 그러니까 잡지 같은 경우는 디자인서부터 뭐 그냥 베끼는 경우가 많았고, 우스갯소리로 외국 패션쇼에 나온 의상이 12시간 후에는 동대문에 벌써 나와 있더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몰라서도 못 주고 없어서도 못 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줘야 될 것보다 받을 게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는 나라, 그 첨단을 걷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 저작권에 관한 의식이 후진적이어서는 참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